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100년 넘게 미국의 힘을 상징했던 거인 포드가 살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적국의 손을 잡은 아주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는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의 관세 100% 아니 200%를 때리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고 백악관은 중국 부품은 나사 하나도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미국의 심장 디트로이트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터져 나옵니다. 포드가 자신들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에 다른 곳도 아닌 중국 전기차 1위 기업 BYD의 배터리를 넣기로 하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선택을 위해 포드는 지난 수년간 우리 같이 세계를 제패하자며 굳게 손을 잡았던 혈맹, 바로 대한민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포드의 CEO 짐 팔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는 트럼프의 분노와 한국의 배신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포드의 이 위험천만한 도박이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그 살벌한 내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경제 이슈를 가장 쉽고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맛깔나게 썰로 풀어드리는 썰푸는 경제학입니다. 오늘 주제 정말 뜨겁습니다. LG 버리고 BYD로 간 포드, 그리고 다가오는 트럼프의 그림자. 아마 뉴스에서 짧게 보신 분들은 그냥 거래처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이건 단순히 부품사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 중심에서 생존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거든요. 포드가 왜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략을 틀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K-배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주인이 누가 될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오늘 이야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미중 갈등, 전기차, 캐즘, 하이브리드 열풍 같은 복잡한 단어들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어디 가서 나 경제 흐름 좀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특급 인사이트를 꽉꽉 채워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100년 기업 포드의 위험한 도박, 그 깊은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사실 포드와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물건 사고 파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영혼의 파트너였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시장에 늦게 뛰어들면서 테슬라를 잡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은 모델이 뭐였죠? 네, 바로 머스탱 마하-2와 F-150 라이트닝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머스탱과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바꾼 건데, 이 심장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누가 전담했느냐? 바로 우리 LG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야, 포드의 차체 기술이랑 LG의 배터리 기술이 합쳐지면 테슬라 금방 잡는다. 이런 희망 회로가 팽팽 돌아갔죠. 그래서 두 회사는 튀르키예에 거대한 합작 공장을 짓기로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23년 말부터였습니다. 겉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서 속도 조절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포드 경영진 내부 회의실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습니다. 포드의 전기차 사업부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전기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얼마를 손해봤는지 아세요? 무려 3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차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차 한 대를 고객한테 넘길 때마다 중형차 한 대 값을 땅바닥에 버리는 꼴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터리 경제학을 아주 조금만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LG가 주력으로 만드는 배터리는 NCM, 즉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같아요. 맛있고 영양가 높지만 치명적인 단점,
바로 원재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력 자랑 대회를 하는 게 아니다. 생존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8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지 않습니다. 차값을 1천만 원 이상 깎아줄 수 있는 저렴한 배터리가 필요했고 그 답은 중국의 LFP 배터리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포드는 LG와의 합작 공장 계획을 전면 철회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LG 입장에서는 다 지어놓은 밥상을 발로 차인 셈입니다. 자, 포드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중국 BYD라는 새로운 그리고 아주 위험한 파트너의 손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도대체 BYD라는 놈들은 정체가 뭘까요? 중국산 싸구려를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포드 CEO가 중국 공장에 가서 경외감을 느꼈다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짐 팔리 CEO는 중국에서 BYD 차를 직접 타보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중국이 아니다. 이건 내가 본 것 중 가장 겸허해지는 경험이었다. 심지어 그는 샤오미 전기차 SU7를 직접 6개월간 몰며 극찬했죠. BYD의 무서운 점은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남들은 부품을 사올 때 BYD는 배터리, 모터, 반도체, 심지어 자동차 시트까지 직접 만듭니다. 식당으로 치면 채소도 기르고 소도 키우고 배달까지 직접 하는 식이죠. 중간 유통 마진이 0원이니 가격 경쟁력이 넘사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드가 BYD에 매료된 또 다른 이유는 블레이드 배터리 때문입니다. 칼날처럼 얇은 배터리를 꽉꽉 채워 넣어 저렴한 LFP 배터리로도 한국산 배터리에 맞먹는 주행거리를 뽑아냈고 무엇보다 못으로 찔러도 불이 나지 않는 압도적 안전성을 보여줬습니다. 포드 입장에선 가격은 30% 싸고 안전하기까지 한 이 배터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드의 계산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라는 변수입니다. 트럼프 진영은 포드가 중국 배터리를 쓰는 것을 트로이의 목마로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싸게 주겠지만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목줄을 중국 공산당에 넘겨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포드가 아무리 라이선스만 빌리는 거다라고 변명해도 트럼프가 재집권하여 관세의 200%를 때려버리면 포드의 전략은 순식간에 파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K-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의 속도 조절 때문에 공장 가동이 밀리고 희망퇴직을 받는 등 처참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무기, 미국 현지 생산 능력과 한미 동맹을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땅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 배터리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기술이 제일 좋아라고 외칠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LFP 배터리와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더 싸고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삼성 SDI처럼 전고체 배터리라는 꿈의 기술로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뉴스 보니까 큰일 났네 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3가지를 명심하세요. 첫째, 감정적 국수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중국산은 쓰레기야 라고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세계 시장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적의 강점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들을 어떻게 이길지 지표로 확인하세요. 둘째, 유연한 기업에 투자하세요. 전기차만 고집하는 기업보다 하이브리드와 가성비 모델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는 기업이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을 승자입니다. 셋째, 정치를 경제의 핵심 변수로 두세요. 지금의 배터리 전쟁은 기술 전쟁이 아니라 정치 전쟁입니다. 트럼프의 입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할 것입니다. 포드의 배신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혈맹도 영원한 기술 우위도 없습니다. 오직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도로 위를 지배할 것입니다. 썰프는 경제학이 그 변화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